상상과 현실을 오가는 흥미유발 박학다식 자유분방 과학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오늘도 다락방을 후끈후끈 달궈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수현 기상캐스터 그리고 장원석 아나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따라 정말 반갑네요. 왜요? 이 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셨던 분이 지난 회식 이후 연락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단칼에 글도 안 올리셨던데. 아, 되게 굉장히 기다렸어요. 아니 근데 장풍쌤 녹화를 일주일에 6일 한다고 집에다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저 매일 하고 싶어요, 진짜. 맨날 집에 나와 있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다락방에 살고 싶어. 다락방을 구하셨던 소문도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미래 시대의 건강 그리고 내 손 안의 주치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불로장생의 꿈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제 무척 기대가 되죠. 아 근데 무슨 진시황도 아니고 오래 살고 불로장생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데요? 저는 요즘에 약간 이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면서 이런 걸 좀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한 150살 갑니다. 150. 야. 뭐 마음먹어 200살까지. 200까지. 네. 150 받고 50 더. 200살까지. 200 뭐 깔끔하네요. 네. 네네. 저도 이게 오래 살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다락방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이 과학을 통한 의학의 발전상을 살펴봤을 때 제 꿈이 이제 이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궁금증을 좀 이제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풀어주실 또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확인 모셔야죠. 제대로 해봐야겠죠. 네. 과학과 의학 그리고 경영까지 의료계의 멀티플레이어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바로 김치원 원장님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김치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이 유씨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김치원 원장이 아니라. 네. 근데 정말 그 유명한 그렇죠. 엔잡러. 예, 그 직업이 그만큼 많다는 네. 말씀인데 무슨 직업을 몇 개나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내과 의사고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을 경영을 하면서 또 환자 진료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에 있는 여러 스타트업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 가지는 대기업들도 많아서 뭐 그분들에게 자문을 한다든지 또는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예요 지금? 제가 세봤더니 오잡러예요, 오잡러. 오잡러 선생님. 이 잡너라는 말이 굉장히 잡너죠. 이 오늘 주제와 이제 관련된 궁금증을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풀어주실 분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을 분이기도 한데 미국의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우리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2045년에는 인류가 불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을 예측을 했다라고 하죠. 아니 불멸. 45년이면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불멸. 그 사이에 어떻게 불멸 이게 불멸이 가능해요? 근데 불멸.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 알아요. 알아요? 책 봤어요. 누구게?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과학자라고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한 30년 동안 예측을 한 147개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적중률이 무려 86%에 달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런 분이 그냥 쉽게 던지는 말 같지만 허투루 들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 80 몇 %요? 86%. 그러면 거의 다 맞췄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이분은 진짜 수능 강사하셨어요. 근데 과학자분이 예측을 했다는 건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이분이 또 1980년도에 이미 우리가 지금 인터넷과 3D 프린터기를 예측한 인물이기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전문가이신 우리 김치원 원장님은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 2045년에 인류가 불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정도의 예언이 어느 정도 좀 맞을 거라고 예측을 좀 하시나요? 제가 커즈와일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꼭 불멸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보다 아주 오래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한 70%에서 8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길게 살게 되고 또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신 분들이 늘어날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이게 인간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예측은 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레이 커즈와일도 지금 짚어주신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예측을 더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미래의학 그리고 함께 상상을 마음껏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예측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9년, 내후년이죠, 2019년? 내후년. 내후년인데 기해년 돼지해예요. 사물 인터넷이 내 주치의. 뭐 내후년도 아니죠. 이제 12월 말이니까 그렇죠. 1년 뒤면은 사물 인터넷이 내 인터넷이 주치의가 주치의다. 된다. 그 헬스케어 기기 이런 것들과 서비스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어떤 거 혹시 보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 심전도를 예전처럼 뭘 붙이고 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 좀 대고 있으면 1분 정도 되고 있으면 쭉 체크해지는 것도 많이 나와 있고 가장 요즘에 흔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수면 패턴 같은 거 체크해서 잘 자고 있는지 없는지 어플로. 뭐 어플로도 할 수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맞아요. 보편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코는 하루에 몇 번 고는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주변에 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수현 씨가 제일 관심 갖는 네. 거 다이어트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까 빅파이 먹고 와서 맛있더라고요. 밥 먹어야지 2개 다이어트는. 먹더라 2개. 근데 PT를 받잖아요 보통. 네. 근데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쵸. 맞아요. 부담되죠. 비싸요. 근데 요즘에는 애플리케이션만 딱 설치하면은 1:1 오프라인 코칭을 받는 거 못지 않은 서비스를 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가 동작을 하잖아요. 요가 네. 동작을 하면서 네. 내가 균형을 맞는지 네. 혹시 틀린 것 없는지 바로바로 알려줘서 내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동작이 지금 틀렸는지 이렇게 그쵸. 시킨 대로 안 했는지. 집 안에서도 1:1 코칭을 받는 것처럼. 또 좋네. 근데 저는 PT는 네. 직접 오프라인으로 받아야 돼요. 왜냐면 PT들을 이렇게 다이어트 저도 다이어트 해봐서 알겠지만 네. 그냥 케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PT 하는 그 코치들의 그 어감이 있어요. 2개 더, 5개 더, 막 이거에 아니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저만 봤는데 그 2개 더가 진짜 당한 기억이 보였어. 막 여기서 2개 더, 5개 더, 막 여기서 이를 악물고 하는데 막 그 코치들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살 빠져. AI도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AI가 되게 기분 나빠. AI가 더해라 진짜 막 그러면 빨간색 모자 쓰고 나오거든요. AI가 되게 더합니다. 되게 더합니다. 휴대폰에 우리 김치현 원장님은 이 헬스케어 관련 신생 벤처 기업들과도 굉장히 교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곽광받고 있는 혹시 헬스케어 서비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예, 올해 나온 것 중에 가장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인공췌장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인공췌장이요? 예,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기기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배에다가 부착을 해놓고 쓰는 건데 쉬고 있으면 24시간 혈당을 측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치를 가지고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대로 놔두면 혈당이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걸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물질인 인슐린을 몸속에 얼마나 넣어줄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게 다 따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제품은 따로 있고 인슐린 들어가는 건 다 따로 있었고 또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사가 하나하나 다 세팅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의사가 환자를 하루 종일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의사들 생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사실은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모든 게 하나로 결합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이거 하나 붙이고 있으면은 알아서 혈당을 읽고 알아서 혈당을 조절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혈당 관리도 해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피 뽑아야 되는데 그거 불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되겠네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나만의 주치의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나만의 어떤 당뇨병을 치료해주고 당뇨병을 좀 케어해주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기기들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사실 궁금한데 네. 혹시 두 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잖아요. 전날 뭘 먹었는지를 분석해서 다음날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살이 좀 안 찐다는 게 딱 나와주는 거예요. 막 전날에 뭐 고기, 육류를 많이 먹었는데 이걸 좀 분해할 수 있으면서 체지방을 낮출 수 있는 음식들이 쫙 짜주는 식단을 쫙 짜주는 거예요. 내가 짜면 재미없잖아요. 쫙 짜주고 그게 그 3D 프린터로 쫙 음식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도 빅파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빅바이 너무 맛있어. 네. 저 영화 얘기해도 돼요? 저분도 이 장르예요. 하나는 영화관. 영화 너무 재밌잖아요. 아나운서 겸 영화관. 그러니까요. 이번에 생각난 영화는 2154년을 배경으로 한 SF 영화입니다. 2154년. 네, 맷 데이먼 주연의 바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인데 엘리시움.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화가 나서 막 심장 박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쳐다보더니 너 지금 심장 박동이 빨라지네. 이 약 먹을래? 하면서 대여섯 개를 알려줍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은 더 놀라운 거예요. 네.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 의료 캡슐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MRI 검사를 받을 때 네. 큰 기기 위에 누워서 센서들이 이렇게 조사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워 있으면 이 영화 속에서는 사람 몸을 쫙 감지를 하더니 잘못된 부분, 혹시 뭐 암이 있으면은 암을 치료하고 바로바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 그거 한번 센서가 쫙 지나가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건 뭐 모세의 기적 같은 거. 정도의 기적이네 진짜. 사실 이게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런 기기가 만약에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의료 혁신 중에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원사님 이게 영화 속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가능할까요?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진료, 그러니까 주치의 역할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궁금한 것들을 입력을 시키면은 거기에서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거는 나 혼자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꼭 병원을 좀 가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들은 벌써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매우 다양한 센서들 같은 걸 갖다 붙인다면은 단순히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정도를 벌써 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우리 몸을 더 많은 걸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훨씬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최고다. 야, 지금 현재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스마트폰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상당 부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뭐 100년 후면 사실 이런 거 뭐 아무렇지도 않겠네.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미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정말 저렇게 쭉 한 번 훑어주면 병이 나면 아픈 건 정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 건강 검진 자주 받나요? 저는 아직 형님 그런 나이가 아니라서.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네. 이게 사실 막 그 전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되지. 그쵸. 또 막 그 뇌 MRI 한번 찍으려면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그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리지. 그리고 대장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아유. 정말 저게 불멸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명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장치. 와. 우리가 보면 요즘에 그 직접 뭐 인공지능 로봇이 수술실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진짜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아직 인공지능이 수술방에 들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병원에는 사실 이미 사용이 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왔는데요. 네. 그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왓슨. 있습니다. 또 왓슨 네. 또 참여했던 우리 또 과학자분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뭐 다양한 일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의료에서 해주는 역할은 암 환자의 치료 방침 결정을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환자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환자는 어떤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가 도움을 받는 거지 환자가 따로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이미 진료실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사실 그거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의료 영상을 판독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에요. 네. 뭐 엑스레이라든지 CT나 MRI 같은 것들을 물론 최종적으로는 의사가 사인을 해야 되겠지만 인공지능이 먼저 한번 쭉 보고서 이 엑스레이에서는 여기가 이상한 게 보인다. 최종 판단은 의사인 네가 하세요. 그렇죠. 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방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빅데이터를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도움을 넘어서 나중 되면은 위치가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사실 지금은 의사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지만 거꾸로.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특히 영상 진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영상을 판독하는 의사들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 의사의 역할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그 왜 PT 받는 것, 네네. 그 다이어트 할 때 PT 받는 코치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네. 저는 사실 거기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들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을 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질 않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당뇨를 관리하고 고혈압을 네. 관리하려면 열심히 걷고 좋은 거 먹고 이래야 되는데 다 알지만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과연 이거를 누가 뭐라고 할 거냐? 그래도 흰 가운 입은 의사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조금이라도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걸 그냥 인공지능이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한마디 했을 때 이분들이 잘 들으실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의사가 했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정리를 해서 그걸 환자에게 처방이라는 것으로 내놓는 역할이 주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역할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의사의 역할이 좀 바뀌어서 그 지식 자체보다는 환자의 행동을 바뀌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코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역할이 바뀔 것 같습니다. 역할이 좀 바뀐다. 이런 게 좀 더 맞아요. 와닿네요, 그죠?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한 가지 신뢰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데이터. 빅데이터. 우리가 지금 인간이 우리가 다 그런 증거들이라든가 그런 것들 얘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지 않을까요?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 빅데이터니까요. 네네. 데이터가 많은 건데 네. 거기 가장 앞서가는 것이 결국은 유전체인 것 같아요. 유전체 분석을 한번 하려면 가격이 꽤 비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유전체 분석했을 때는 거의 뭐 몇백억, 몇천억씩 돈이 들어갔었고 네. 근데 지금은 사람 한 명의 유전체를 분석하는데 100만 원이면 해결이 되는 세상이 올해 벌써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어요? 예. 아.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건데 그럼 이렇게까지 싸지면은 그냥 건강검진 한번 받듯이 유전체 분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 예전에 지금까지 전부 유전체 분석을 마친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싸지면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심하니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잠자러 갔다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몰랐던 것들 예를 들면 야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도 유전체랑 관련이 있구나. 지금까지는 별로 나온 것이 없는데 데이터 양이 훨씬 많아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유전체들이 훨씬 많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 유전체 가위라든지 그러니까 유전체 가위를 통해서 유전체를 조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쓴다면은 좀 더 훨씬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데이터는 이게 결국은 사람은 너무 여전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유전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의 환경. 문제이잖아요. 예,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그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체 데이터에 이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결합을 시킨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렇죠. 기존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건강검진 통해서 어디가 안 좋다는 게 나오잖아요. 유전체를 검색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걸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의사도. 그냥 줘보고 이상이 생기면 아, 이 약 먹으면 안 됐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전체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아, 이 환자는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약이구나. 그래서 이 환자는 이 약 처방하면 안 되고 똑같은 혈압약이지만 이 옆에 약을 처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지금 전부 가능합니다. 더 정밀하게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처방할 거죠. 수 있군요. 그럼 우리 이쯤에서 한번 우리 레이 커즈 와일의 이제 두 번째 예측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예측. 2025년 10년 정도 뒤인 거죠. 네. 한 8년 뒤. 노화 방지 기술과 3D 프린터로 만드는 인공 장기. 그러니까 뭐 피부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건조해지는 것을 좀 막아서 당겨줘서 네. 항상 10대의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당기는 기술이 기술은 지금도 나온다든지. 있잖아요. 당기는 기술. 그래요. 엄청 땡기죠. 네. 근데 이게 그 예. 세포가 죽지 않게 뭐 해야 노화가 되는 방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수준에 있어서는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쥐의 피를 뽑아서 늙은 쥐한테 넣어줬더니 늙은 쥐가 훨씬 더 오래 살더라. 그리고 건강하더라. 라는 게 피를 뽑아서요? 네, 피를 가지고요. 야, 이거 무슨 영화에서 그 나오는 약간 진시황 예전에 막 그런 느낌 나고 좀 네, 뭐 이런 게 무서운데? 가능한 거죠. 장원석 아나운서의 피를 뽑아서 네. 장풍 씨께 넣어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100년 힘들겠지만 50년은 더 산다든지. 나중에 대부분 볼 때 이렇게 돼. 눈 좋아질 거예요. 여기 노화하니까 좀 또 궁금한 게 노화의 좀 대표적인 탈모 아닙니까? 탈모 기술은 언제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나 진짜 노화에 다 있네 나. 탈모 나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죽을 것 같아.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탈모 기술은 얼마큼 지금 진전이 된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들 노벨상 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온다는 건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멀군요. 제 피 드릴까요? 아저씨들. 저기 형도 좀만 줄래? 머리숱이 많네 저 친구가. 그러니까 좋겠다. 자, 우리가 또 우리 몸에 이제 노화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아까 네. 말했듯이 뭐 눈도 그렇고 뭐 목은도 그렇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점점 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이걸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네. 중요한 방법, 뭐 3D 프린터가 보급이 되면서 인공 장기까지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3D 프린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는 이제 뼈입니다. 뼈. 왜냐하면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네. 어떤 튼튼한 물질인데 몸에 영향을 안 주는 물질만 쓰면 되니까 예를 들면 어디가 부러졌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또는 이제 뼈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이게 덮어줄 방법이 없다. 그랬을 때 그 부위만 딱 떠서 뼈처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줄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연구 단계이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을 이제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세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장기와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넣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아직은 동물에서 실험하는 단계이긴 하지만은 역시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됐었으니까요. 네. 기술만 더 발전을 한다면은 이제 이걸 분명히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완벽해질 수 있는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 한번 이쯤 돼서 한번 레이 커즈와일의 네. 세 번째 예측을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년 뒤까지 갔었고요. 42년, 42년. 2042년. 이거 꽤 멀리 갔네요. 그렇죠. 한 20년 후인데 면역 시스템을 보강해주는 나노 로봇? 나노면은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모래알보다 6천분의 1 정도인가? 그 정도 작은. 머리카락 굵기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1나노미터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초미세먼지가 20분의 1. 그러니까 1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10만 분의 1. 그렇죠. 와. 근데 여기서 또 영화 얘기 하나만 할까요? 네네. 아, 지금 영화. 네, 영화 이거 영화 매니아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나노. 오래된 건데 1987년에 나온 이너 스페이스라는 영화입니다. 봤어. 여기 아, 보면 이거. 역시 기억하시는구나. 그래, 이 봤어요 저는. 보면은 적혈구 사이즈만한 잠수정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뭐 암세포도 찾고 뭔가 문제점 있는 것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죠. 저 봤어요. 저 진짜 주인공이 봤어요. 여자 친구 몸속으로 들어가요. 진짜 살려주려고. 지금 주사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근데 저도 언뜻 본 기억이 나요. 그 작은 나노 머신 타고 들어가는 거를. 네. 그래서 그 여자 친구 몸에 아기가 있다는 걸 확인하죠. 그래요? 네. 되게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와. 나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거를. 나는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올해 20살 이런 스페이스. 맞군요. 이런 스페이스인데 1987년에 본 게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으면 저는 저게 분명히 저는 저게 가능할 거라고 2046년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저거는 네. 기술이 이 로봇 기술도 작아져야 되지만 사람도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저게 가능할까? 그러네. 사람도 작아져야 되네. 저렇게 하려면 저기 몇 명이 타고 몇 있는데요? 년 하시고 다시 예측 다시 해보세요. 몇 년 하신다고? 2068년. 8년에 저게 이제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게? 지금 기술 수준에서는 물론 사람을 작게 하는 건 뭐 아직 먼 그렇죠. 이야기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나노 사이즈의 로봇을 혈관으로 넣어서 혈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사실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분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주로는 이제 중풍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풍이라는 것이 결국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작은 로봇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긴 피떡들을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다시 혈관이 뚫리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예측이 다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타지만 못했지 뭐 그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네, 원리로 보면 같은 거죠. 또 이게 나노 로봇이 사람의 면역 체계를 좀 보강해 준다라는 어떤 그런 예측도 나왔는데 혹시 그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작은 로봇을 만드는 것도 일이지만은 네. 이게 또 면역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에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서 걔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의미인 네. 건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학습을 해야 되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로봇에 다 집어넣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면역 체계가 좀 보강이 된다면은 질병을 아예 처음부터 예방해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뭔가 조그만 암이 생겼을 때 네. 그걸 잡아내서 네. 면역이 결국 이런 걸 처리해 줄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네. 가서 그것을 먼저 해결을 해버린다면은 혹시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나노 로봇들이 네. 뭐 혈관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뭐 안에서 탐험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외에도 네. 우리 현실적인 네. 외모를 우리가 원빈 얼굴이 되고 싶으면 나노 기술을 통해서 원빈 얼굴이 되고 근육 권상우 몸이 되고 싶으면 나노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나노가 근육 막 이런 거 봤다니까요. 이거는 좀 말 조금 그렇다. 그럼 이게 그걸 딱 뭘 맞으면 갑자기 바뀐다고요? 내가 진짜 자고 김수현 일어났네. 되나? 군대 있는 김수현 잘 있니?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나노 로봇을 딱 맞고 일어나면 갑자기 내가 이건 좀 그렇다.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저도 그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워낙 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연구소에서 또 들어보지도 못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1, 20년에는 힘들겠지만은 뭐 한 30년, 50년 일이 된다면은 또 이게 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긴 또 요즘에 성형 수술을 좀 하시는 분들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면 그거에 따른 관심 때문에라도 또 개발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네. 그럼 좀 있으면 우리가 진짜 전부 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 막 송승헌, 정우성 그건 또 그러면 재미없겠다. 그때 우리가 또 먹힌다 이제. 죄송한데 그때는 우리가. 왜 우리라고 하시는지 형님이 먹히시겠죠? 요즘 이게 아주 미치겠어.
자, 오늘 이제 함께 이게 얘기 나눈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네.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데다가 네. 인공 장기도 만들 수 있고. 야, 이제 나노 로봇으로 면역 체계까지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길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상상을 하는 얘기고 최소 이제 150살까지 살고 싶은 저희 꿈도 네. 정말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죠.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버텨야죠. 내가. 건강하게. 건강하게. 우리 김치원 원장님이랑 친하게 지낼 거예요. 우리가 2045년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 뭐라도 뭐가 나오죠. 그렇죠. 나노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빅파이 좀 적게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빅파이 맛있는데. 모든 건강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네. 근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덜 생기게 스스로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것들이죠. 적당한 운동을 하고 네. 네, 좋은 것들 골라서 먹고 네, 인스턴트 식품 피하고 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은 결국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겠지만 이게 개발되기 전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면 도움을 받는 것도 힘들거나 또는 도움을 받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기술 생기기 전에 그만큼 몸을 잘 만들어 두셔야 네. 2040년이 넘어서 이런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그 같이 해주신 우리 김치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눈 얘기들이 어디까지 현실이 될 건지는 우리 장담할 수 사실 없지만 네. 분명한 건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상상들 덕분에 우리의 미래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 이런 좋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기분 좋은 상상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흥미진진한 과학 토크쇼 다락방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쭉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라 부르셔야 제가 불러드려야 되나?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대표님이라고 해야 네, 되나? 원장이라고 해주십시오. 원장. 네. 김치원 원장님. 네. 김치원 원장님이죠. 그죠? 네. 인간의 유전자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자. 유전자가 너무 복잡해요. 심리가 복잡해요. 마음을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맨날 네. 6일씩 녹화한다고 거짓말 치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나오는 게 혼편해요. 형수님은 네. 장풍쌤의 유전자가 궁금하실 거예요. 왜 저러는가? 3D 프린팅 누가 만든 거예요, 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대체? 70번 어떻게 됐나요? 그걸 안 알아봤네. 다음 주 숙제입니다. 3D 프린팅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이거?